어떤 우여곡절이 있으셨나요? 벤츠를 갔는데 너무 싸게 팔아서 돈을 집에 못 갖다 줬습니다. 우리 강민이가 나온 지 1년 정도 됐을 때였거든요. 집에 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쌀 살 돈이 없더라고요. 포드에서 너무 잘해서 저는 벤츠로 갔었어요. 차를 못 파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너무 싸게 파니까 망했습니다. 집에 돈을 갖다 줘야 되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조선소로 바로 달려갔습니다. 그냥 조선소도 아니고 수리조선이라고 하죠. 경남 고성에 있는 수리조선에 가서 6개월 정도 일을 하고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잠 안 자고. 그때는 일집 자고 일집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빚 좀 갚고 평택 반도체 공장 현장에 가가지고 일도 했었어요. 그렇게 빡세게 하니까 빚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더라고요. 바로 됐습니까? 예,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미엄 모터스 해운대 전시장에 근무하고 있는 김창석 대리라고 합니다. 저희 채널에 출연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훈우 대표님하고는 엄청 오래된 관계고 신입 초창기부터 같이 한 멤버 중에 한 명인데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훈우한테도 도움이 된다길래 저도 이렇게 용기를 내서 촬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어떤 업무를 하고 계세요? 지금은 포드 링컨 차량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실까요? 네. 출고하려고 준비를 다 해놨었는데 지금은 어떤 일로 바쁘신 건가요? 손님이 갑자기 일정을 차를 가지러 오신다고 하셨는데 네. 갑자기 집으로 갖다 달라고 하셔서 차를 아. 가지러 진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아마 전국에서 제일 싸게 판매했을 겁니다. 고객님도 알고 계세요. 전국에서 최고로 싸게 판매하셨다고. 익스플로러는 자체적으로 미국에서부터 인기가 있는 모델이고요. 이 금액대에 6천만 원대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옵션을 가지고 있고 특히 안정성이 엄청 좋습니다. 대형 SUV가 생각보다 차종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얘가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얘가 지금 들어가 있는 기본적인 사양이 반자율 주행을 포함해서 해피 조행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포드를 개인적으로 엄청 사랑하기 때문에 네. 차를 많이 사보고 타봤습니다. 가족이 탄다고 생각했을 때 안전한 게 최우선이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도 안전이고 두 번째도 안전인데 제 와이프가 지금 또 링컨을 타고 있거든요. 특히 장시간 운전을 할 때는 반자율 주행이 필수던데 네. 굉장히 좋은 선택이겠어요. 네네 맞습니다. 우선은 고객님한테 허락은 받았으니까 같이 타고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무수히 많은 변수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고객님은 그냥 저한테 차를 계약해 주시는 거지만 차가 내려오다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할부를 진행을 했는데 할부도 안 될 수도 있고 엄청 많은 경우에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남천 아우디 전시장에 있습니다. 문득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길에 봤는데 저 사람들 정말 멋지다, 깔끔하고 세련되고 정말 스마트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과연 나도 저런 데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우디 면접을 3번 정도 보고 떨어졌어요. 다시 찾아가서 악착 같은 마음으로 해서 붙어서 6개월 동안 엄청 착실히 일했어요. 그랬는데 중간에 안 좋은 일이 조금 있어서 엄청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아우디를 그만두고 이제 영업은 내랑 맞지 않는갑다, 안 할란다. 친한 형님 한 분이 여기 포드에 오래 계셨었거든요. 창석아, 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정말 여기 와서 다시 한번 네 꿈을 펼쳐보지 않겠나, 니만 열심히 하면 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시작을 했는데 2개월째 바로 7대를 팔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두 번째 달에 월급이 들어오는데 정말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살아온 데 대한 보상을 받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밥 사먹을 돈이 없어서 눈길에 집까지 걸어간 적도 있습니다. 그때 그 순간을 잊지 않으려고 살려고 엄청 노력했었거든요. 차를 많이 사랑하셨나요? 차 많이 좋아하죠. 포드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다른 브랜드 차도 타보고 공부도 하고 또 좋아하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공부를 조금 많이 하는 편입니다. 차를 잘 알아야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손님한테 설명하기도 쉽잖아요. 만약 차를 모르는 손님이 오셔서 네. 차를 구매하실 때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나요? 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엄청 편하게. 잠깐 뒤에 구급차 오거든요. 예. 네. 제가 불꽃 축제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작년에 가족하고 처음 봤습니다. 엄청 좋은 자리에서 장모님하고 와이프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보는데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불꽃 축제 할 때마다 차 인도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엄청 많은 일을 해봤습니다. 호텔에서도 일해보고 킥 서비스도 해보고 워킹 홀리데이도 갔다 오고요. 제 인생에 가장 큰 전환점이 있었다면 호주 워킹을 간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입니다. 오토바이도 오래 타고 고등학교 때 그렇게 살았는데 호주
호주에 딱 갔다 오는 순간부터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누가 보지 않아도 줄을 서서 버스를 타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나도 바뀌어야겠구나, 이런 인간성을 가지고 바뀌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고, 호주에서도 엄청 열심히 일을 했었거든요. 한 가지 예로 사과 농장에서 면접을 봤는데 떨어졌었어요. 근데 그때도 돈이 없었거든요. 사장한테 한 3시간을 매달려 기회를 한 번만 달라고. 돌아가면 안 되니까.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장한테 간청했더니 사장이 내일부터 출근해라. 그렇게 해서 호주 생활을 시작했는데 정말 재밌었습니다. 돈도 열심히 벌고 토요일은 열심히 놀러 다니고 한 2년간 생활을 했었고요. 그리고 딸기 농장에서도 제가 보기보다는 좀 건강한 편이거든요. 딸기 농장은 체력이 좋아야 딸기를 많이 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도 빨라야 되고. 호주에서 딸기 농장에 있으면서 5손가락 안에 들었었어요. 200명 중에. 내가 마음 먹으면 된다는 사실을 호주에서 많이 느끼고 왔었거든요. 네. 열심히 해서 안 되는 건 없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막상 한국에 왔을 때 이렇게 봐도 산디과거든요. 미술 전공했는데 생각보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무엇을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이 약간 그렇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 영업직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정한 경력이 없거나 이렇게 되면은 일 열심히 도전을 해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저는 많이 파는 욕심보다는 한 분 한 분한테 진짜 최선을 다해주자, 내 차같이 출고해드리자. 차는 많이 팔아도 돈은 그렇게 많이 못 봅니다.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안 아픕니다. 저는 이 차 한 대만 판매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를 판매하고 두 번째 사시는 고객님들은 그냥 저한테 아무것도 따지지도 않으시거든요. 창석 대리가 알아서 다 해달라고 하시거든요. 이 직업은 그렇게 인식이 좋은 편이 아닐 텐데 신경이 쓰이는 경우가 많겠어요. 직업적인 거는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움직인 만큼 돈을 벌어가는 거고,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또 손님들을 인정해주고, 손님이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하시면은 제가 또 달려가서 직접 몸으로 띄워드리고, 이렇게 몸으로 뛰는 딜러는 혼자일걸요. 팔 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팔고 난 뒤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보증기간이 끝나갈 때 마지막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객님이 차를 탈 때 불편한 점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월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 자식 밥은 안 굶기고 살 정도는 벌어갑니다. 얼마 전에 집도 계약해서 집이랑 대출을 알아봐 주신 분이 제 고객님이시거든요. 이렇게 손님한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구나, 고맙다고 생각하고, 그 고객님도 저를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어떤 우여곡절이 있으셨나요? 벤츠를 갔는데 너무 싸게 팔아서 돈을 집에 못 갖다 줬습니다. 우리 강민이가 나온 지 1년 정도 됐을 때였거든요. 집에 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쌀 살 돈이 없더라고요. 포드에서 너무 잘해서 저는 벤츠로 갔었어요. 차를 못 파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너무 싸게 파니까 망했습니다. 집에 돈을 갖다 줘야 되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조선소로 바로 달려갔습니다. 그냥 조선소도 아니고 수리조선이라고 하죠. 경남 고성에 있는 수리조선에 가서 6개월 정도 일을 하고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잠 안 자고. 그때는 일집 자고 일집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빚 좀 갚고 평택 반도체 공장 현장에 가가지고 일도 했었어요. 그렇게 빡세게 하니까 빚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더라고요. 정리가 되고 저희 포드 지점장님이 저하고 영업을 같이 하던 분이시거든요. 다시 와도 된다 이렇게 해서 다시 왔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일이 있으신가요? 네, 있죠. 저는 진심을 다해서 고객님한테 이렇게 해드렸는데 고객님이 나한테 이런 걸 해주나 이러면서 집어 던졌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 고객님을 버리겠죠. 근데 저는 끝까지 케어해줬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웃으면서 전화하시더라고요. 어떠한 순간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저는 와이프가 벤츠 가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선택은 포드를 버리고 바로 벤츠로 갔었거든요. 왜냐면 브랜드 네임 밸류라는 게 약간은 있지 않습니까? 조금 비싼 차도 팔아보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모르겠어요. 안 맞더라고요. 저한테 차 사주시면 다시 언젠가는 전화 오셔도 저는 항상 제 차같이 케어해드립니다. 그래서 와이프 차가 링컨의 대형 세단이거든요. 그 차의 용도는 고객님들 불편할 때 빌려주는 용도입니다. 보험도 누구나로 돼 있어요. 항상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입니다.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선택을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거죠. 본인이 판매한 차량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판매 차량이 있으신가요? 저희 브랜드는 아니지만 중고차 대금을 못 받아서 믿는 사람이랑 거래를 했는데 중고차 거래를 하면서 돈이 띄게 생겼어요. 한 4천만 원 정도 와, 갔다 왔습니다. 돈 받으러 서울까지. 악착같이 받아서 그 대표님은 저한테 무조건 믿고 모든 걸 다 맡기시거든요. 그분이 2-3대 정도 사주셨어요. 또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저희는 거절에 익숙하거든요. 거절에 익숙한데 출고를 하기로 했다가 망설이시는 고객님들이 많거든요. 전화를 안 받으시거나 도망을 가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해약해달라고 하면은 그냥 간편하게 해약해 줄지 모르겠지만 여수까지도 갔다 왔고 출고하러 인천에 갔을 때가 기억에 남네요. 차를 몰고 인천까지 갔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일이 잦은가요?
최근에도 있었죠. 강남에 출고를 하러 갔다 왔습니다. 부산에 있는 영업사원이 강남까지 출고를 하러 갔다 왔습니다. 본사 갔다 왔습니다. 지방은 수시로 됩니다. 거제도도 수시로 가고요. 마산, 창원, 고성, 울산 수시로 갑니다. 제가 차를 잘 판다고는 생각은 하지는 않고요. 열심히만 할 뿐입니다. 엄청 잘하고 좋은 영업사원이라고 많이 얘기해 주시고 소개를 많이 해주세요. 찐 고객들이 많죠. 고객님들이 다시 전화를 주실 때는 어떤 기분인가요? 아, 정말 좋죠. 이런 부분도 상의해드리고. 근데 안 좋은 일로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조금씩 놀래죠. 해약 쪽 관련인가요? 아닙니다. AS 쪽으로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으시니까 다시 전화를 주실 거 아닙니까? 아, 네, 그럴 때는 조금씩 놀라죠. 지금 이 순간에는 엄청 조심해야겠다. 왜냐면 결제를 다 하시고 고객님 차잖아요. 스트레스가 있는데 결제를 하시고 결제를 한 순간부터는 고객님 차가 됩니다. 제 차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죠. 뭐든지 다 조심해야죠. 압박이 심하겠어. 이런 경우는 제가 운전해서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평상시에는 어부바카라고 그러죠. 로노카를 위에 캐리어에 실어서 이동을 합니다. 너무 급작스럽게 일정을 변경해 주셔서 캐리어 차의 일정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말일이라서 전부 다 바쁘거든요. 직접 가드리기로 하고 웬만하면은 운전을 크게 안 해드리려고 합니다. 인도 드리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자주 가죠. 제가 운전도 해드리고 급하다 하면은 엔진오일 교환도 해드리고. 차를 갖다 드리면 모든 관계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던데. 네, 저는 그렇게 하진 않아요. 책임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싶어도 또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잘 타십시오. 예,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오십시오. 기분이 어떠신가요? 지금요. 네, 좋죠. 내일은 뻗을 겁니다. 그만큼 노력을 해오신 거니까요. 선택해 준 거죠. 영업 사원은 많지 않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객님들에게 추천드릴 차량은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고객님들한테 추천드리는 차량이 저희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이고요. 네. 왜냐면 금액도 합리적이고 안정성도 좋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달에 프로모션이 엄청 많이 됩니다. 평생 엔진오일 쿠폰도 같이 나오고요. 주로 차량 구매층은 어떻게 됩니까? 연령층은 아기가 있으신 아무래도 가족분들이 많죠. 보면은 7인승 차량이거든요. 아기나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제 나이 또래 또는 가족적인 차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죠. 특히 요즘은 SUV가 많이 유행이라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한국 수입차 시장 SUV 판매량 1등입니다. 저 같은 20대층은 주로 어떤 차량을 구매하나요? 아까 대충 들어서는 알고 있는데 아, 머스탱인가요? 야, 색깔 이쁘죠? 네,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가 제가 말씀드린 두 대째 구매해 주시는 고객님 6년, 7년쯤 돼가는데 그분이 사주시는 차죠. 이 차량의 이름은 뭔가요? 에비에이터입니다. 링컨 에비에이터. 포드 차량만의 장점을 알 수 있을까요? 포드 차량의 장점이라면은 대중화를 이룬 브랜드가 포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의 혁명이죠. 켈리 포드가 만든 컨베어 벨트를 통해서 자동차 시장에 가격 혁명이 일어났거든요. 그런 선구적인 기업이 포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드의 장단점이라고 하면은 자발적인 리콜을 가장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자동차 회사가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하고 그런 위험성이라든지 결함을 줄이기 위해서 리콜을 실시하는 게 목표죠. 근데 자동차 회사는 많이 할수록 손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포드는 그걸 숨기지 않고 고객에게 인지를 하고 리콜을 한 농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함이라면 어떤 결함이 있나요? 리콜 내용 들으시면 조금 놀라실 텐데 안전벨트를 다시 맸을 때 알림이 6초 이내에 울리지 않는 그런 부분 때문에 리콜을 실시합니다. 차를 구매하시면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고객이 만약에 매장에 네. 들어왔을 때 네. 차량을 구매하신다고 하시면 네. 어떻게 제일 먼저 접대를 해주시나요? 제일 처음 인사 먼저 드리고요. 어떤 차를 원하시는지 자세한 상황을 들어보고 무조건
저희 차량을 판매하기보다는 고객의 성향, 가족관계, 취미생활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이제 차를 추천드리고 시승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마음에 드시면 계약을 해주시고 계약금을 걸어주시는 게 제일 우선이겠죠. 30만 원.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약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계약서 작성을 하고요. 차량 출고 이틀 전까지 완납을 받습니다. 저희는 이제 결제라고 하거든요. 결제를 받고 차량이 전시장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하면은 검수를 하고 보험가입을 해주시고 번호판 등록을 해주시고 저는 차에 관련된 일련의 작업들을 해드리고 고객님한테 인도드립니다. 구두를 각별히 아끼시는 것 같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구두를 아끼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구두가 다 닳게 되면은 그때는 아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다라고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 혼자 스스로. 아, 네. 또 다른 구두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사무실 자리에 가면 항상 4켤레 정도 있습니다. 팀장님, 동영상 좀 찍을게요. 발냄새가 많이 나는 편이라서. 근데 얘는 보시게 되면 열심히 이제 뒷굽이 열심히 닳고 옆에는 터졌거든요. 네. 이게 열심히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여기까지만 찍죠. 부끄럽네. 오늘 촬영 소감 어떠셨나요? 오늘 촬영 신기하기도 하고 나쁘지 않고 재밌었어요. 마지막으로 가족이나 친구, 소중한 분에게 한마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를 이렇게 건강하게 낳아주신 우리 부모님한테 감사드리고요. 특히 아버지는 조금 더 빨리 몸을 회복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와이프랑 강민이랑 바쁘지 않고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치치도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이윤호 대표도 항상 건강하고 좋은 사이로 계속 발전하는 관계로 지냈으면 합니다. 자영업자에게 화이팅!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